자, 조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자,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에 법정에 출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죠. 그렇다 보니까 법원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법정 출석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시장 퇴진때 김문수가 몰랐다는 얘기가 백현동 개발부지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국토부 강요했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답변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했고 기자들이 실제로 몇몇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2019년 1월에도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과는 사뭇 모습이 다릅니다. 2019년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마저 보고 가시죠. 개인적 송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점,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성이 없겠습니다. 이재명 힘내라! 자, 저 당시에는 이제 기자들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자, 김연아 의원님, 오늘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법정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왜 3년 전에는 저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묵묵부답을 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 좀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3년 전에는 친형 욕설 관련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또 백현동의 용도 전환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의 진실 공방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오늘 출석 모습을 보면서 일단 좀 마음이 찹찹한 것 같은 것을 표정해서 읽었습니다. 아, 이 대표가요? 네, 일단 지난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가까스로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뭔가 당 내부의 복잡한 것들이 좀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한 3가지 버전 정도가 있습니다.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또 하나는 내가 시장 시절 때는 이 사람을 몰랐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때 방송 때 잠시 기억이 안 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은 수사가 아니고 재판이다 보니까 밖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재판에서 말하는 것과 저는 굉장히 관련성이 있고 어떤 자기의 그 형량을 결정하는데도 저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발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이 이 거짓말 버전의 3개를 다 기억이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를 수가 있는지 또 같이 출장을 가고 또 많은 김문기 씨가 올린 문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답변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버전의 거짓말이 있을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2가지죠.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의 용도를 이렇게 점핑해 준 것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제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 이제 이 혐의인데요. 저희가 그 내용적인 거는 잠시 후에 또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 자, 오늘 재판이 10시 40분 정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판사가 피고인 이재명 이렇게 좀 일어서 주시죠. 생년월일은 이렇게 질문하자 이재명 대표 1964년 12월 22일생이라고 답변했고 직업은 국회의원입니까? 네.
주소는 계양, 뭐 어디 아파트 이름인데 저희가 저거는 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계양 어디 아파트입니까? 네. 라고 해서 신상을 확인한 후에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이 됐고, 취재 기자가 저한테 전해온 얘기는 11시 50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한 3, 40분 정도 더 진행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얘기인 즉슨 1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는 뭐 재판이 종료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그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재판 시간이 그런데 변경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원래는 오늘 재판이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10시 4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부의 양해를 구했고 재판부가 조정을 해줬다. 최고위원회의가 보통 아침에 있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9시 30분에 원래는 시작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9시에 30분 당겨서 주재를 했고, 그거 마친 이후에 10시 40분까지 법정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0시 4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석 기일이 정해지면 코로나 감염이나 당일 발생한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근데 재판 이 시작 시간이 원래 공지된 시간보다 뭐 지금처럼 40분이든 뭐 30분이든 이렇게 지연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이제 회의 그리고 이동 시간 감안해서 양해를 구했고 또 재판부가 이 일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랬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중앙지법에 도착을 해서 묵묵부답한 채로 이제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까 김혜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10시 반쯤 도착을 했어요. 시간을 보니까. 10시 40분부터 재판이 시작인데 그 앞에 서서 또 시간을 허비하고 하는 거는 안 되겠죠. 재판은 정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검찰 그 조사받기 위해서 출두했을 때 또 검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와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글쎄요. 그 재판부가 허용한 그 시간에 대해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시 반 도착해서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사전에는 특별한 그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닌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법정 출석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절호했고, 근데 기억을 좀 상기해 보자면 검찰청사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을 때도 뭐 요일 문제,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표와 검찰 간의 약간의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었죠.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고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수경 교수님 어떻습니까? 검찰 조사 때는 원래 검찰에서는 평일에 조사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받겠다. 왜? 나는 당무를 해야 되니까 해서 토요일에 출석한 바가 있었고, 그때도 뭐 시간 문제가 있었죠. 검찰은 오전에 좀 일찍 나와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늦게 합시다 해서 좀 늦게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법정에 출석하는데 원래 10시에 공지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요구로 10시 40분에 시작이 됐다.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의 무게감은 전혀 다르죠. 검찰은 어떻게 보면 범죄자와 이렇게 동등하게 싸워야 되는 창과 방패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 측의 주장을 피의자가 계속해서 반박하고 동등하게 싸워나가는 반면에
법원은 그 둘의 이야기를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법정에서의 그림을 보시면 법원의 판사들은 항상 위에 앉아 있죠. 그리고 양쪽에 동등하게 이제 변호인과 보통 검사가 이제 동등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는 당신들은 미제 사건이 쌓여도 내 정적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느라고 일 게을리하지 난 민생 챙기느라 바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법원에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판사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판사들은 뭐 한가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법원한테 이렇게 늘 계속적으로 시간을 옮겨달라고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 법원이 너그럽게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으면 좀 늦춰주겠다고 했지만 2주에 한 번씩 출석을 하면서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예. 그럼 법원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무슨 코로나와 같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잘 허용해주지 않는 이 재판 시간을 늦춰줬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뭐 제1야당의 대표고 바쁜 사람이니까 배려해줬을 수도 있고요. 배려. 두 예. 번째로는 그래 한번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하는 워낙에 대로 이제 해봐라. 이재명 대표가 뭐 시간 이런 걸로 워낙에 이제 제 표현입니다만 좀 시비를 많이 걸잖아요. 뭐 너희들은 바쁘지 않지, 난 바빠. 그래서 주말에만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출두 시간과 이런 걸로 워낙에 이제 말이 나중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그래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런 건 아니었나 그냥 제가 추측해 봅니다. 예. 오늘 재판은 시청자 여러분 뭐 그다지 길게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재판인데요. 오늘은 증거 조사를 벌인답니다. 그래서 그다지 뭐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관측이니까 아마도 우리 방송 시간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마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청사가 아닌 법정에 출석하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도 공방을 좀 벌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의 토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말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거짓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허위사실 공포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판 기록이나 증거를 안 들여다봐도 허위의 사실인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진실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제1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좀 옹호하는 듯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지지자들이 위드 이재명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좀 집회를 벌였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진영의 또 집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또 얘기가 저한테 방금 전해졌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 법정 안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픽 한번 보시죠. 먼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김문기 몰랐다. 이건 2021년 12월 이재명 대표가 언론 인터뷰 중에 김문기 몰랐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변호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한 2009년경부터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김문기와의 이른바 친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모른다고 하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 협박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와 관련해서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김문기 몰랐다와 관련해서 뭐 약간 기억의 문제이기는 한데 글쎄요, 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그 선거법 조항을 보면 예.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 학력, 재산 그리고 행위 등을 허위로 유포했을 경우에 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게 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 그 변호인들은 예. 너무 너무 검찰이 그 확대 해석하고 있다 법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아마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방송 인터뷰 중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몰랐다라고 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기억에 관한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은 진행되는 거여서 과연 저거를 입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한 거는 뭐가 더 위험합니까? 그 백현동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위험합니다. 백현동 잠시 후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짚어보긴 할 내용은 이제 겁니다만. 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지 기억이 아니고 예. 국토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이 된다면 그 대목이 좀 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오늘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니 뭐 그 허위 사실 좀 유포했다고 이게 뭐게 큰일이야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이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만약에 최종심에서 저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의원직 상실돼요. 또 차기 대선, 다음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치명타예요.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434억 원 저거 뱉어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자산 중에 가장 큰 게 당사더라고요. 여의도 당사. 300억 정도 한답니다. 300억. 당사 팔아도 134억 정도를 못 갚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